일가 친척과 친지를 모신 자리에서 일생 동안 도락을 함께하는 부부가 되기를 굳게 맹세하였습니다. 이 혼인이 원만하게 이루어진 것을 여러분 앞에 엄숙하게 선언합니다. 2023년 5월 5일 손주 신태길. 감사합니다. 큰 박수 부탁드립니다. 이어서 신부 아버님께서 결혼 생활의 지표가 될 귀한 말씀을 해주시겠습니다. 방금 신랑 박승규 군과 신부 신수연장이 혼인서약을 마쳤고 제가 성혼을 선언했습니다. 굳은 날씨에도 불구하고 이 자리에 참석해서 두 사람의 결혼을 축하해 주시는 친척 친지 여러분들께 양가의 혼주를 대표하여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이거는 호텔에서 마련한 글입니다. 그냥 읽겠습니다. 신부 신수연장은 제 신태길 이은미 부부의 둘째 딸로 태어났습니다. 시연이가 연하 유치원에 다닐 때 아빠 손잡고 보더블록에 맞춰서 끝말잇기, 구구단 이런 걸 외우며 갈 때가 어제 같았는데 세월이 얼마나 빠른지 벌써 대학을 졸업하고 하와이 주립대학교에서 석사학위까지 받은 후에 지금은 이 호텔의 재경부 직원으로 근무하고 있습니다. 이 호텔이라고 하는 게 사실은 급여가 굉장히 짭니다. 짭니다만은 다 이해를 하실 거예요. 동의하실 거예요. 직원에게 주는 복지 혜택은 조금 있습니다. 그 덕분에 사실은 2021년 12월에 바로 이 호텔에서 막달 지혜와 대쇼 군의 결혼식을 올릴 수 있었습니다. 그때 제가 신부회의로서 한 스피치를 했는데 유튜브에 그 영상이 올라갔는데 조회수가 얼마 안 나왔어요. 지금 조회수가 24회로 기록되어 있는데 실은 며칠 동안 제가 한 2억 원 클릭을 해서 그렇게 된 겁니다. 그래서 다음에 수연의 결혼식 기회가 오면 참 잘해야지 하는 각오를 다져봤는데 시간이 지날수록 잘할 수 있겠다는 자신감이 줄어들어서 오늘은 그냥 호텔에서 서준 대로 양가 친지와 하객 여러분에게 신랑 신부를 소개하는 말씀 그리고 애비와 장인으로서 당부의 말을 한두 가지 해주는 것을 만족하고 더 이상 조회수는 연연하지 않겠으니 하객 여러분께서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연이는 참 어릴 때부터 내가 빠듯하게 컸습니다. 그리고 남을 배려하고 하면서도 자기든 남이든 간에 원리 원칙에 어긋나는 일을 하는 것을 아주 싫어했습니다. 제가 의성에서 근무할 때 딸들이 의성초등학교에 다녔는데 어느 날 도리원에서 친구들과 맥주 한잔을 하고 차를 운전하려고 했더니 지원장이 운전한다고 경찰에 신고하겠다고 난리를 친 적이 있었습니다. 저는 그때 정말로 크게 잘못을 비웃었고 아이들을 바르게 키우려면 어른부터 바르게 살아야 한다는 것을 깨우치고 그 이후에는 술을 입에 대고는 절대로 한 번도 운전대를 잡은 적이 없습니다. 수연이는 그러면서도 다른 사람을 배려하고 가슴으로 사랑하는 따뜻한 아이였습니다. 어려서 말을 제대로 배우기도 전인데도 편찮으셨던 저희 아버님 그러니까 할아버지한테 틈만 나면 방에 들어가 기어가서 할아버지께서 한참 놀아주시다가 아이를 어깨에 들치매고 나오실 때까지 손짓 발짓 수도 수다를 떨었던 일이 기억에 생생합니다. 저는 수연이가 편찮으신 할아버지께 미국 동의를 해드리는 거라고 생각합니다. 또 수연이가 어릴 때 이거는 정말로 고민을 많이 했는데 밝힙니다. 제가 수연이 눈이 작다고 놀리면서 63빌딩 저 높은 거를 한 번에 니 다 못 보지 몇 번에 나눠 보느냐 그래 물으면 수연이는 뭐 별로 망설이지 않고 한 번에 다 못 보고 한 3번에 나눠 본다고 그래 얘기했습니다. 지는 사실은 속이 상하실 것인데도 웃자고 한 아빠의 기분을 맞춰주려고 그런 낙오를 했을 것으로 생각합니다. 대학에 다닐 때는 제 친구가 손을 조금 써서 장학금을 받게 해주려고 한 적이 있었는데 수연이는 장학금을 정말로 필요로 하는 다른 친구의 몫을 내가 빼앗을 수 없다 하면서 단칼에 사용하게 됐습니다. 그 친구가 이 자리에 와 계십니다. 맞아요? 맞아요?
저희 딸들이 이렇게 이쁘게 참하게 잘 큰 것은 제가 정직과 배려를 교훈으로 삼고 아이들을 키우는 덕분입니다. 늘상 마음속으로만 생각하고 있었다가 오늘 이 자리를 빌어서 공식적으로 저에게도 감사하는 마음을 전합니다. 고마워요. 부부 사이에서도 이렇게 고맙다, 감사하다는 말을 자주 하고 살아야 합니다. 수연이의 성격은 소심할 때는 소심하지만 때로는 담대한 일을 자주 해서 애를 놀라게 하는 것도 많습니다. 그런 말을 시작할 때는 내리막이는 앞에 앉고 막 달려 내려간다든지 또래 친구 누구보다도 먼저 네 발자국에 뒷바퀴를 떼고 롤러브 브레이크를 타고 주차장에서 2차 저차 사이로 몇 바퀴씩 돌아다니고 태권도를 배우지 않나. 하와이에서는 비행기를 타고 하늘을 올라가 고공 점프를 하게 됐답니다. 저는 이런 수연이가 큰 것을 옆에서 지켜보는 것만으로도 너무 좋았고 거의 끼고 살았습니다. 나이 70에 생남했나라는 놀림을 받을 정도였습니다. 초등학교 5학년 때인가 아빠가 어떻게 키웠는지 글을 받아오라는 가정을 가지고 왔기에 저는 단번에 그 딱 8글자로 줄줄 빨면서 키웠다 라고 써줬습니다. 그게 교실 게시판에 걸리고 한참 동안 선생님과 다른 친구들이 놀림과 부러움이 대상이 된 적도 있었습니다. 시간 관계상 딸 자랑은 여기서 그치고 다른 얘기를 드리겠습니다. 재작년에 맏딸 지혜의 결혼식을 마친 후에 저는 수연이에게 남자친구가 있나 뭐 이렇게 직접 묻지를 못하고 책을 통해서 은근히 아주 묵시적인 방법으로 체근을 좀 했습니다. 수연은 이런 애리 마음을 알아서 이렇게 어느 날 저희 부부에게 남자친구를 사귀고 있다고 하면서 한번 만나보기를 전화했습니다. 저는 겉으로는 좋지 만나보자 하면서도 속으로는 많은 딸바보 아빠들이 첫 번째 남자친구 입고 올 때 항상 그렇듯이 두고 봐라 단칼에 반대할까를 단단히 했습니다. 그래서 그 친구를 만나자마자 군대는 다녀왔나? 직장은 어디냐? 먹고 살만하냐? 장래성이 어떠냐? 또 부모님은 자네를 어떻게 키우셨는지 키와 몸무게 뭐 예전에 연애해 본 적 있나? 예전 여자친구는 잘 정리했나? 결혼할 뭔가 마음의 준비는 잘 돼 있나? 이걸 속사포처럼 다 물어봤습니다. 그럼 군대도 다녀왔고 대학 졸업 후에 미국 보험 계기사 자격을 땄고 현재는 매트라이프라는 보험회사에서 보험 계리 업무를 담당하고 있다고 했습니다. 이 친구가 말을 하는 중간중간에 수연이를 엄청 좋아해서 눈에서 하트가 뿅뿅거리는 것이 한눈에 보였고 말을 꾸미지 아니하고 저리 있게 하였습니다. 또 직업과 맡은 일 등 매사에 적극적인 자세와 당당함으로 자신감과 자긍심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한마디로 멋있고 믿음직하였으며 가정교육을 잘 받은 모범생님이 분명하였습니다. 좀 잘생기고 날씬하다 뭐 이것만 빼고는 꼭 저희 젊은 시절에 저를 보는 것 같았습니다. 그리고 말씀드릴 게 하나 더 있습니다. 제가 그동안 마사이 대서방과 사이에 정통 종합영어나 뭐 웹스터 영영사전이나 구글 번역 이런 걸 다 동원하고서도 의사 전달이 다 되지요. 세세한 감정 전달이 다소 미흡하다고 느끼고 있던 차에 이 친구는 한국어에 아주 유창하여서 의사소통과 감정 전달에 아무런 지장이 없다는 것도 장점이었다는 것을 고백합니다. 저희 친구는 이 친구를 만나자마자 곧바로 좋아하기 시작하였고 저도 처음에 굳게 마음먹었던 것과 달리 거부권 행사하지 못하고 말았습니다. 그가 바로 박승규 군이고 오늘 이 자리에 서 있는 신랑입니다. 승규 군의 부친 박부진 씨는 포항 출신으로 길게 근무하다가 안타깝게도 몇 년 전에 세상을 떠나셔서 하늘나라에서 이 자리 지켜보고 계시고 있고 모친 김정란 여사님은 월출산에 있는 영암 출신이고 일남일녀를 잘 키워서 승규군을 오늘 이 자리에 서게 해주셨습니다. 승규군을 이렇게 훌륭한 청년을 키워주신 사돈 어른들께 다시 한번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승규군과 수연이 품성으로 보더라도 지금까지보다도 훨씬 더 멋지게 효도하리라고 믿습니다. 이런 새 신랑에게 제가 결혼 선물을 하나 줬습니다. 예전에 저희 결혼식에서 그때의 장인과 사이가 맺던 넥타이 중에 사인 제가 맺던 것은 지난번에 마사이 저희 마사이 대서방이 주었고 이번에는 그때 저희 장인이 맺던 넥타이를 오늘의 장인인 제가 둘째 사이 승규군에게 결혼 선물을 줬습니다. 지금
지금 신랑 승기군이 맨 넥타이가 바로 그겁니다. 자, 이제 이걸로 저에게는 더 이상 날도 없고 물려줄 넥타이도 없습니다. 한마디로 하면 숙제 끝입니다. 이 숙제 끝인데 이거 하기 전에 신랑 신부에게 신부에게로서 두 가지 말을 꼭 하고 이 자리를 끝내겠습니다. 첫째는 행복하게 살아야 한다는 겁니다. 어느 책에서 보면은 사람들은 자기가 서 있는 계단에서 위를 쳐다보면 시기와 질투심을 갖기 쉽고 아래를 내려다보면 그 반대의 감정을 또 가지기 쉽다고 합니다. 그래서 항상 정면을 바라보고 남과 비교를 하지 말라고 하고 더 나아가서 행복의 반대말은 비교라고 하기도 합니다. 또 행복은 저 멀리 어디 멀리 있는 것을 찾아서 가져오는 게 아니라 밖에서 헤매다가 집에 들어와 마당 한 켠에 핀 작은 들불 한 곳에서도 행복을 느낄 수 있는 거라고 합니다. 행복은 커다란 덩치를 가지고 한꺼번에 몰려오는 것이 아니라 살아가면서 작은 웃음과 소소한 즐거움이 쌓여서 이루어지는 것이라는 말도 있습니다. 그리고 행복이 위협받을 많은 경우에 대비하려면 즉시 원래의 상태로 돌아오는 복원력이 있어야 합니다. 배가 넘어지지 않도록 밑바닥에 물어 싣고 다니고 오뚜기 아랫부분이 무겁게 만들어져 있듯이 두 사람도 낮은 쪽에 중심을 잡고 모자라는 부분이 있다면 서로 보완하면서 평형 상태로 되돌아가려고 노력해야 합니다. 둘째는 서로 사랑하라는 당부입니다. 부부로서는 당연한 일이기도 하거니와 사랑함으로써 DNA의 자기 복제 명령을 충실히 이행할 수 있는 부수적인 효과도 얻을 수 있습니다. 뭔 말인가 하니 사위는 무조건 아내를 사랑하고 딸은 무조건 남편을 사랑하고 그리하여 빠른 시간 안에 손자 손녀를 남겨주기 바란다는 말입니다. 사실 그렇다고 해서 굳이 이 자리에서 자녀를 몇 명을 낳아야 된다 이렇게 숫자를 정하는 것은 도리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꼭 해줄 말이 있는데 최근에 저희 부부 맞사위와 맞딸 오늘 신랑 신부 이렇게 6명이 한 테이블에 앉아 식사를 할 기회가 몇 번 있었는데 그 테이블은 저희 처가 20년 전쯤에 산 6인용 테이블이어서 저희 6명한테 딱 맞았습니다. 식사 후에 저희 처가 말하기를 이제 곧 10인용 테이블 마련하게 해야 되겠다고 했습니다. 이 말을 신랑 신부에게 그대로 전달합니다. 뭐 손자 손녀 몇 명이라고 말한 게 아니라 그냥 네 사람이 더 앉을 수 있는 10인용 테이블을 마련하겠다 이래 말한 것뿐이 뭐 오해할 것은 없다고 생각합니다. 이상은 두서없이 딸을 보내는 데뷔식 원석서방과 신랑 신부의 소개를 굉장한 사람들을 나눴습니다. 다음에 혹시 누군가 유튜브에 이 영상을 올린 걸 보신다면 뭐 좋아요, 알림 설정, 구독을 눌러주시고 이쁜 댓글도 부탁합니다. 아니 숙제 끝 했으니까 알림 설정과 구독은 안 하셔도 됩니다. 오늘은 5월 5일 어린이날이어서 손자 손녀가 있는 할아버지 할머니 어린 자녀가 있는 분들에게는 국경일과도 같은 날이고 또 일기예보도 오늘 하루 종일 센 바람과 큰 비가 내리고 있다고 하는데 다행히도 아주 큰 비는 안 내리고 있습니다. 이런 날에 새 신랑 신부의 양날을 축복해 주시기 위해서 서울 경기에서는 물론이고 멀리 대구, 경북, 봉화에 무심히도 있고 포항, 안강, 영천, 부산, 영남의 김해, 광주, 전남, 영암, 일본, 하와이, 말레이시아, 덴마크 등에서 세계 각지에서 축하의 말씀과 직접 발걸음을 해주신 친척, 친지분과 또 우리 선후배님들에게 양가운데를 대표해서 다시 한번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새 신랑, 새 신부 이쁘게 잘 살 겁니다. 감사합니다. 우리의 소중한 말씀 감사드립니다. 다시 한번 뜨거운 박수 부탁드립니다. 다음은 신랑 신부의 행복을 기원하는 축가가 있겠습니다.